네, 원래 오늘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으로 예고돼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부과일을 8월 1일로 못 박으면서 앞으로 3주가 사실상 협상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과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꺼내면서 압박 메시지를 던졌는데 앞으로 한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잘 사는 나라고 자기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뭐 지금 현재 분담금의 10배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발언은 트럼프 특유의 이제 협상 스타일, 다시 말하면 이제 안보에 공짜 없다는 논리를 앞세운 이제 고도의 협상 전략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방위비 분담 5배 인상을 요구를 했지만 협상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타결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과장된 요구를 먼저 하고 협상을 통해서 정치적 성과를 연출한다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 전개가 예상이 되는데요.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두세 배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이것을 무역 협상과 연계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 자동차 관세 완화나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를 할 경우 트럼프 측에서 그 대가로 방위비 증액을 조건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협상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거래 개시 신호에 가깝고요. 그 경제 안보 전방위 협상에서 이제 한국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인상 압박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이제 과장된 만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역 협상과 연계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일기 때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런 이제 관세 이야기, 뭐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 이걸로 일기를 다 보낸 기억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 또한 협상의 레버리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관세 카드의 내용도 좀 주목되는데 특히 구리에 대해서는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반도체, 의약품 분야도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런 고율 관세 카드를 꺼낸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각 산업에 어떤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지요? 먼저 트럼프 2기 정부가 구리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또 부과를 예고한 배경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제안보 강화와 뭐 미국 중심의 제조업 리스토링 가속화, 대중 압박이라는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구리 같은 경우에는 관세율이 급작스럽게 발표가 됐고 수준이 이제 50%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시장에도 지금 충격이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전기차나 전력망,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핵심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고요. 향후 10년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소재입니다. 미국은 이런 노동 집약적인 금속 수입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자국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미 구리 수출은 정제 구리도 많고요. 동선, 동판, 전력기기 부품과 같은 가공재 형태의 수출도 많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향 구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 특히 전력기기나 전선업체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용 부품의 구리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수요는 유지되지만 가격 전가 압박이 커질 수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미국 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전력기기와 배터리 같은 최종 제품 단가가 상승하고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현지 진출을 통한 현지 생산 확대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미국 내 구리 기반 전력기기 수요는 이제 급증 중이라는 점입니다. 관세 회피를 위해서 한국의 전선이나 전력기기 기업들이 미국 현지
현지 생산을 확대할 경우 현지 일자리 창출과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미국 정부와 이해가 일치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미국 로컬 경쟁자의 상대적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전체 시장에서 상대적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하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좀 부각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기술 주권 확보와 국가 안보 강화 목적이 있고요. 또 이제 글로벌 제조업 리쇼어링 전략의 일환이기도 한데요. 일단 지금과 같은 관세 협상 국면에서는 동맹국 압박용 통상 지렛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한국, 대만, 일본과 같은 핵심 기술 보유국을 겨냥한 협상 카드고요. 방위비 분담금이나 공급망 협력, 기술 규제 같은 통상 안보 연계 협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직접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향 반도체 수출 시 관세 부과로 가격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관세 부과로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간접 영향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서버나 태블릿, AI 기기 같은 고부가 전자제품의 단가가 상승해서 이제 글로벌 수요가 이제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는 미국 내 생산 투자 확대 요구가 더 강해질 것이고요. 또 미국에 있는 글로벌 고객사 입장에서 공급 안정성이 우려됨에 따라서 수주 기업을 재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소버린 AI 투자에 따른 수요 확대는 또 긍정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각국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서 이제 일부 고성능 반도체 수요는 또 단기간 유지될 전망이고요. 또 OBBBA 같은 미국의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될 경우 미국 내 투자 기업은 이제 세제 혜택과 조달 우선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내 약가 부담 완화와 산업 보호, 또 의약품 리쇼어링 및 제조 기반 회복, 또 동맹국 약가 정책 압박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한국 및 글로벌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한국 의약품이 이제 수출 경쟁력이 하락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출이 주로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제품은 이제 또 가격 경쟁력이 핵심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단가 상승으로 한 경쟁력이 급감할 것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이제 인도 유럽과의 저비용 생산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밀릴 위험도 있습니다. 또 이제 신약과 고부가 의약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또 추가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관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정책적인 영향력까지 고려해 가면서 업종별 흐름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남은 3주간이 협상의 분수령이 될 텐데 이 비관세 장벽 이슈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무엇을 내주고 또 무엇을 받아올지가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실장님께서 보시는 현실적인 협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형식적으로는 관세 인하 협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비관세 장벽 조정이 주요 협상 대상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의 서비스 시장, 디지털 규범, 인증제도, 조달 시장 등이 주요 타겟이 될 수 있고요. 미국 USTR NT 보고서에서 지적된 한국의 무역 장벽 중에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낮고 조정 가능성이 있는 항목 중심으로 조정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민감도가 낮고 국제 기준에 근접한 규제의 일부 완화가 유력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요구해온 항목을 선별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관세 철회 또는 유예 등의 실익 확보를 위한 교환 카드로 이제 활용 가능한 이런 비관세 장벽이 완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KC 인증 절차 같은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 근접한 분야는 미국 제품에 대한 간소화 여지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 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이제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또 데이터 이전과 플랫폼 규제의 일부 명확화 같은 경우에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또 일부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농산물 검역 기준에서도 국내 피해가 제한적인 품목부터 일부 조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비과세 장벽 완화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 반드시 받아내야 할 협상 성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상호관세 철회 또는 유예, 인하가 되고 있고요. 품목별 관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적인 효과가 자동차와 철강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품목에 대해서 이제 상호관세 철폐 또는 이제 품목별 관세 유지, 최소한 유지라도 받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과 시나리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산업연구원 양주영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압박카드로 활용하면서 우리 정부도 어떤 산업을 내주고 또 어떤 이익을 지킬지 아주 정교한 협상이 필요해졌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런 외교 통상 이슈가 단기 변동성 요인에 그칠지 아니면 산업별로 본격적인 판을 바꿀지 주목하고 지켜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이슈와 해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앞서서 이제 관세 이슈를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언을 지속하고 있는데 더 이상 유예는 없고 바이오, 반도체, 구리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면서 이 업종별 영향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일단 업종별로 아마 대응이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리의 경우는 미국의 수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가 상호 관세와는 달리 그들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전략적인 부분이 맞은 것 같고요. 구리 같은 경우 만약에 관세가 부과가 돼서 어젯밤에 구리 선물이 13% 정도 폭등을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된다면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올랐을 때 아까 전력기기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만큼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구리만 따로 띄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구리 관련주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선물 가격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선물의 가격 같은 경우는 일부 투기적인 수요부터 시작해서 선수요를 당겨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젯밤에 오늘까지 급등을 이용해서 만약 해당 섹터의 종목들을 조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일단 일부 정도는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런 이슈들 자체가 물론 계속 되겠지만은 하루 이틀만 쉬더라도 해당 섹터에서는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AI 관련해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지금 안에서 지금 따로 그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간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긴 하더라도 트럼프식으로 일종의 블럼핑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부분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단 봐야 되는 우리의 입장은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4조 6천억 정도 나왔고 3분기 때 얼만큼 더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HBM 밸류체인이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오히려 그 섹터를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이런 이슈 때문에 반도체를 던져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일단 하이닉스의 이익이 너무 좋고요. 삼성전자는 3분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조금 더 큽니다. 아직까지 싼 섹터인 것만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 또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마지막 의약품이에요. 저희가 이런 관세 얘기 나올 때마다 의약품 얘기 많이 드리는데 사실 최근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의약품 관련해서 매매하실 때 바이오 쪽 매매하실 때 핵심은 신약 관련주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쪽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었고요. 어제 미국장 보시더라도 의약품 관련한 섹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의 좀 더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섹터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를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때다라고 같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